자, 여러분, 왜 예술인들은 쉽게 우울증의 위험이 있을까? 그게 사실일까? 이 이야기를 한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콘서톡. 제가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항상 내면에는 어떤 우울하다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한동안 그렇게 힘들게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드라마를 보는 게 항상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끔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이 있는 정신의학 쪽에 있어서 진짜 입원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인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할까?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위로를 주기 바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도 너무너무 무기력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깊은 우울증에 빠졌었어. 자기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스토리가 진하게 힐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정신과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께서 경험담과 에피소드들을 약간은 각색해가지고 원래 웹툰으로 기재했던 내용을 드라마화한 건데요. 그래서도 더 공감이 가는 에피소드들이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는 정다은이라는 간호사가 본인도 어찌 보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도 하려고 하고 정신병동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다른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을 찾아서 단순한 일상에 감사함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가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큰 오해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입원할 정도의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가 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은 고통을 가져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나오면 되잖아. 일하러 가면 되잖아. 이게 안 통해요. 드라마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박보영 씨가 일어나서 한 발짝 내릴 때마다 막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무지 다리를 들 수가 없어서 그 밑으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게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삶의 무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우울증 걸렸으면 내가 더 잘 아는데 왜 나를 환자 취급하나요? 본인이 치료받아야 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왜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을 해내게 돼요. 본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가끔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그 기간 동안의 기억이 굉장히 모호해지거나 안개 속에 갇혀버려서 봉인된 기억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박보영 간호사는 나중에는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본인의 우울증을 인지하고 수긍하고 치료로 연결이 돼서 완치로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요. 완치에 이를 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굉장히 단단해진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돼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단단함을 갖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아픔도 당당하게 밝힐 정도로 당당함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아팠기 때문에 남들의 어떤 아픔에 더 공감하면서도 타인의 슬픔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건강한 울타리를 세울 수 있는 유능한 간호사가 돼 가면서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울증 이게 가끔 예술인들에게 단골 주제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게 있다면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루틴, 패턴화해서 일정하게 돌아가는 루틴이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창작이 될 때까지 버티느라, 때로는 해외 공연 갔다 오면 낮밤이 바뀌니까. 이래서 일상 유지하는 것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속감. 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적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본인이 완전히 처참히 무너져 버렸을 때, 맞아, 내가 이 공간에서는 나를 필요로 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일원이야 라는 소속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술가는 자유롭죠. 동시에 외롭죠. 내가 좋을 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연주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쉽게 일상이 무너지고, 하필이면 그때 내가 소속한 곳이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라고 치닫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우울증에 취약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을 하는 거고 유튜브도 하는 거고 군대에서 명예이긴 하지만 문화예술 장교로 하는 것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라는 인간이 떠받들여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디선가는 필요로 한 인간이다.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신념, 이념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활동이 한번 우울증을 겪어본 저로서는 다시 우울증에 흥건하게 젖어버려서 두고 보지 않게 하는 도움줄 같은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도움줄들을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을 주는 활동도 저한테는 정말 진지하거든요. 몸은 힘들 수는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일이라는 게 저한테는 루틴이잖아요. 그 루틴이 있기에 제 건강이 우울증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마약인 운동이 최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외에 왜 예술가가 그렇게 우울증에 취약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속감과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부재한 일상의 루틴, 규칙적인 삶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이 드라마가 나중에 끝날 때쯤은 오열을 하고 볼 정도로 가슴이 울림이 진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저 사람의 삶이 나와 좀 비슷하구나. 그리고 우울증은 특징이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상이 중요해서 저 사람의 지금 저 증상이 나와 비슷하다. 꼭 내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저 아픔이 나와 좀 비슷하다라는 걸 느낄 때 드라마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갔는지가 전략적인 해답이 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비슷한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